우선 저희 소개를 한번. 아, 그럴까요?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도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웹사이트로도 신문을 네. 만들고 이제 종이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대학 다닐 때 신문 동아리 있었어요. 저희도 이제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음. 여러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할 법한.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편하게 많이 물어봐도 돼요. 국회의원은 누구와 함께 일하게 되나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 일단은 뭐 저를 도와주시는 의원실 식구들이 있고요. 이 의원실이 몇 분이죠? 11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는 저희가 지역위원회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사무실도 하여튼 은평갑의 민주당 이쪽에 지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그 지역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시의원님과 부의원님이 계세요. 서울시의원과 은평구의원 계시고, 그 다음에 저를 항상 이제 서포팅해 주시면서 같은 멤버십을 보신 당원, 민주당원이 은평갑 지역에 당비를 내는 당원이 아마 한 4,000분 되죠? 3,000분? 만 명 정도 돼요. 인구가 한 24만 명 되는데 10,000명이니까 다 여러분 주변에 다 숨어있는 당원들이 있을 거예요. 민주당 욕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 가면은 국회에서 이제 저희들의 활동을 서포팅해 주신 국회 여러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 또 당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과 당직자분들도 계시고 그분들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번 지역 중학교 설치를 계약하셨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도 서부교육지원청하고 회의를 방금 전에 했는데 1시에 했는데 5월과 6월 초에 이게 어떻게 되면 연천중학교라는 중학교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연천중학교라는 중학교는 아쉽게도 매년 신입생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천중이 그대로 거기 있으면 뭐 짧으면 4년, 길면 한 5년 정도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천중을 없애버리지 말고 노건 응암 지역으로 옮기자 이렇게 일단 된 거고, 옮겨올 때 어떤 방식으로 옮겨오느냐, 은평 초등학교가 있어요. 은평 초등학교에 초중복합교 형식으로 옮겨오는 방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양쪽 학교, 연천중과 은평초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5월과 6월 초에 각 2회씩 진행이 돼요. 은평초 2회, 연천중 2회.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과반이 찬성하시면 진행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은평초 출신이고, 근데 이제 은평초가 근처에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다 보니까 맞아요. 학생들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맞아요. 1학년은 막 10몇 번까지 있는 걸로 알고 거의 있는데. 네. 학교 정원이 1,000명 가깝게 늘어서 이제 설문조사 결과 찬성률이 높게 나오면 다 내년 정도부터는 그러면 이제 학생을 적게 받기 시작할 거예요. 분산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원을 좀 떨어뜨릴 거고, 왜냐면 학교 건물을 이제 부셔야 되는 거거든요. 순차적으로 부시니까 이제 교실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2년 정도 시간을 좀 들여서 분산 배치를 한 뒤에 3년 정도 후부터 착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은 한 40개월. 자꾸 학교 건물 싹 새로 지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쓰는 그런 형태로 건물 새로 진 다음에 학교가 개원하는. 그래서 대략 한 6년 정도 후에는 초중복합교가 생기는 프로세스로 가려고 합니다. 부지는 혹시 체육관 같은 거를 부시고? 체육관은 안 보세요. 아, 체육관에서 새로 졌잖아요. 아, 그거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학교 그 건물만 수적으로 부시고. 그 공배를 어디 학교로 넘어가나요? 녹번
6번초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어울초도 있고 6분 떨어지는데 뭐 운명초도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은평구 홈페이지를 보면 중학교 신설 관련 운영사항을 금지 초등학교와 그 이게 나와 있네요, 그죠? 많이 제시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연신 중에 불공평을 많이 가는데 이 학교에서 의견을 수렴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연천중을 이전에 와서 은평초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연천중을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님과 대상이 되는 은평초의 학생들의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거고 연신중, 불강중은 사실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으로 하진 않는데 의견 수렴 대상으로 괜찮잖아요. 강서에 이미 이응학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했대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진이 사소한 약간 질문. 이 사진을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님의 첫인상은 어떻게 되시나요? 대통령 되게 선하게 생기셨어요. 인상이 아주 좋으세요. 선비 같아, 선비. 선비.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교통비가 66,900원이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근데 되게 많이 나오네. 이제 현재 제가 녹반동에 살거든요. 그 녹반동과 응암동에서 이제 연신, 불강중으로 통학하는 인원들이 보통 이제 한 4, 5만 원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기저기 많이 다녀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4, 5만 원 정도 나올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후동행 카드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기후동행 카드가 한 6만 얼마 정도 하는데 기후동행 카드 금액보다 비싸게 나왔어요. 근데 이 사업이 청년층의 할인 혜택이 있는데 그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그 청년 혜택이 만 19세 이상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소년층은 이제 어른 요금은 65,000원을 지불하고 기후동행 카드를 사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K패스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청소년 혜택은 K패스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경기도에서 이제 K패스를 약간 확장해서 시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경기 패스 이거는 청소년 환급 혜택이 청년층과 어른층보다 조금 더 크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이 청년보다 지금 교통비 지출이 그 기후동행 카드를 사게 되면 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이거에 관해서 K패스에 청소년 혜택을 추가하실 그런 계획이 아니, 저는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방금 질문지를 읽어보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가능한지. 가능하면 이게 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좀 들어갔을 때 확인해보고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만 원 정도만 돼도 충분히 이제 되게 큰 금액, 큰 혜택이다 보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감사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자면 제가 이제 여기 팟캐스트 영상을 하나 발췌해왔거든요. 담배를 말아 펴요. 담배를 말아서 피신다고? 담배를 그냥 피기도 하는데 시간 여유가 있으면 제가 직접 담배를 말아 피는 그럼 이게 거예요. 담배 말아 피는 말아 세트인가요? 피는 세트예요. 아 진짜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독살 아닌 것 같은데? 마약은 아닌가? 수사를 그래서 사실은 등원하기 전에, 그러니까 국회 등원하기 전에는 노상 말아서 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막 말고 있기가 좀 그래서 아하. 요즘엔 이게 피다가 시간 여유 있고 혼자 있으면 담배가 담배. 네, 여기에 출연하셔서 밝히신 내용에 따르면 담배를 직접 말아 피우신다고 하셨는데 생각 중이신 청소년 흡연용 흡출 관련 대책이 있나요? 제가 굉장한 헤비 스모커였어.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었는데 담배를 지금 끊은 지가 한 10개월쯤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몸에 안 좋아요. 담배. 네, 그래서 안 피셨으면 좋겠고 뭐 나중에 성인이 돼서 한번 펴보고 판단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사실 피다가 끊은 이유가 진짜 제가 건강에 안 좋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됐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청소년 흡연율 관련된 대책 말씀하시는데 저는 담배가 진짜 몸에 안 좋고 실질적으로 담배가 이렇게 크게 뭐 스트레스 해소나 이런 거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잘 여러분들께 아시게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그렇다고 뭐 처벌할 수도 없고. 저희가 의도한 내용이 이제 네. 교육을 약간 늘려가지고 네.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 가끔씩 뭐 몇 달에 한 번씩 그 흡연 뭐 도박 마약 그 하지 말라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애들이 아무도 사실 안 보고 있거든요. 방송으로 하는데 그래요? 안 봐요? 아무도 안 보고 약간 재미없나 보구나. 실제적 효과는 거의 없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제가 좀 최근에 느끼는 거는 하여튼 주변에 진짜 제 친구들이 다 담배 피던 놈들이 이제는 거의 담배 피는 사람 애들이 없어. 다 끊었어. 예.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몸에 너무 안 좋고 너무 피곤하게 만들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던데 그래서 뭐 그런 생생한 경험담을 좀 들어보셔도 좋겠네. 담배 끊는 사람들 난 이래서 담배를 끊었다. 그런 교육은 안 하거든요. 네. 진짜 저는 너무 몸이 힘들어서 끊었어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 친구들도 다 담배 끊었고 피는 애들이 없어요. 국회의원들도 담배 피는 국회의원이 제가 초선일 때 처음에는 꽤 많았다가 점점 줄어들더니 최근에 거의 없어요. 진짜. 다음 질문으로 지난 4월 26일 서울시 의회에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관해서 학생 인권법을 제정해서 법적으로 학생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결의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계획이 있을까요? 저는 뭐 학생 인권법은 아니지만 이미 이제 21대 국회 때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뭐 집회의 자유라든지 이런 걸 보장하는 그다음에 이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처리하는 시스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정한 법을 발의했었거든요. 이후에 이제 21대 때도 뭐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할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학교의 구성원들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 그런 개념이면 더 좋을 것 같고 사실 학생인권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학생이 다른 어떤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마치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돼야 된다는 이유로 교권이 침해되는 거죠. 근데 학생인권 조례 자체에 그러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런 오해도 좀 부식시킬 겸 뭐 모든 이제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이 적절히 보장되고 보호될 수 있는 법을 좀 발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전문 영역은 아니에요. 아마 다른 분이 더 먼저 더 잘 훌륭한 법안을 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저는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발의하는 거. 네. 그렇다면 학생 인권법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그 헌법을 배우면 특별 권력 관계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특별 권력 관계라는 게 뭐냐면 보통의 이제 근대 국가가 출범하고 나서 근대 국가의 목표가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몇몇 특별 권력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권 보호보다 우선하는 공적 목적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기본권이 잘 보장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군대에서 까라면 까야지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헌법 이론적으로도 보장을 해줬었어. 그 다음에 사제지간, 학교 같은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교사들이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인정이 되고 가정에서의 아이와 부모라든지 이런 게 특별 권력 관계다 이렇게 헌법학적으로도 독일 같은 데서 발달한 헌법학적으로도 그런 관계가 인정되다가 최근에는 이 특별 권력 관계의 이분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다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교육이든 또는 뭐 군대든 다 기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다 재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학교도 사실은 이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돼야 되고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인권도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의 의무를 추가한 조례 개정안을 교권을 조금 더 보장하자라는 내용. 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무슨 수정 제안을 했었대요. 네. 폐지하지 말고 좀 수정해서 존속을 시키자. 근데 거절당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게 그러면 거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결을 해가지고 이 어차피 폐지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떤
A라는 조례가 있으면 A라는 조례를 폐지하려면 폐지 조례안을 낼 거예요. 아마 A 조례에 대한 폐지 조례안을 발의할 건데 그거를 이제 표결하기에 앞서서 폐지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겠죠. 어차피 협상을 하면 되니까 그쪽에다가 아마 폐지를 하지 말고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차라리 개정을 하자 학생인권 조례라고 제안을 했는데 제안을 아마 안 받아들였다. 제가 연신중 친구들 중에 씨름하는 친구들 계세요? 네.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우연히 그분들을 응암역에서 만나서 제가 그분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한번 방문을 하겠다고. 너를 위해